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소프트웨어 공학 2차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 세 번째죠.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 모형 개발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계략적인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고요. 이 시제품을 가지고 그 수요자에게 확인을 받으면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요구사항 평가를 수행을 하죠.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으로 생산품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단계가 진행되면서 수시로 피드백을 해서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프로토타입 모형의 정의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이 하면 고객이 요구한 주요 기능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일종의 틀을 만들어서 구현을 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 프로토타입을 개선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델이 프로토타입 모델입니다. 이런 프로토타입의 모형의 특징은 사용자 중심의 프로세스 모델이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고객과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프로토타입 모형의 개발 과정을 보면 여기서는 폭포수 모형하고 한번 비교를 해놨죠. 폭포수 모형은 처음 시작하면 각 단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된 것을 가지고 개발 또는 구현을 하고요. 이렇게 구현된 것을 테스트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인수인계하죠. 이런 단계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반면에 프로토타입 모델에서는 계획을 만들고 2단계에서 이제 타당성,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수요자, 요구자의 그 요구사항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가안을 만들어서 수요자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발과 개선을 들어가고 그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이제 계속 구현할지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다시 이전 단계로 넘어갈지 아니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개발이 종료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토타입 모형의 구성,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계획 수립을 한다 그랬죠. 플래닝 단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증과 더불어 고객의 주요 요구사항을 듣고 프로젝트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겠어요. 프로젝트 진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를 분석을 해서 정리하고 이것을 명세로 만드는 거죠. 고객 요구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고객이 요구한 사항이 다 포함됐는지를 고객에게 문서로 만들어서 확인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 단계에서 나온 주요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정형, 틀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고객에게 보여줄 초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개발의 단계이지만 이후 평가 단계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타입의 개선 단계이기도 합니다. 초기 개발 단계이자
프로토타입의 개선 단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만족스럽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이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아까 또는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요. 요런 기능을 더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 단계로 다시 피드백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요구 분석을 다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고객의 요구사항 자체를 잘못 명세화한, 구체화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개발하고 구현하는 단계인데요. 프로토타입을 이제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그런 단계죠. 보통 프로토타입 하면 중심 요구사항이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중심으로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부수적인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 개발 구현 단계에서 단위 테스트와 코드 검증을 실시하게 되죠. 여섯 번째 단계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요. 프로토타입은 완성된 완제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면 이제 완전한 시스템으로서의 그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그다음에 인스 테스트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이런 테스트 단계가 다 끝나면 이것을 인수인계하고요. 그다음에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겠죠. 자, 지금 살펴본 이런 프로토타입 모형의 특징은 장점, 단점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개발 초기에 미리 예정된 예상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이해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수정 보완할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요. 분석 및 설계 과정에 사용자가 동참함으로써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단점으로는 일회적인 프로젝트나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개발할 때는 이게 적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요구사항이 나와서 그걸 반영하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불완전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때는 사실 실제로는 많은 인력이나 시간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개발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이전에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폐기됩니다. 프로토타입을 중심으로 반복 진행하는 동안 산출되는 문서가 계속 문서가 파생되기 때문에 버전 관리를 잘 해야 해요. 이게 헷갈리게 되면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설계를 해놓고 문서는 옛날 문서가 돼서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객이 프로토타입을 완제품으로 오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쓸데없이 불필요한 그런 요구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처음에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하면서 SDLC를 하면서 폭포수 모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모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나선형 모형이 있는 겁니다. 나선형 모델 하면 스피럴 모델인데요. 이 나선형 모델은 시스템 개발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폭포수 모형하고 프로토타입 모형을
서로 장점만을 채택해서 적용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 분석 단계가 존재하고요. 점진적으로 단계를 반복 수행해 나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큰 대형 시스템 구축에 적용되는 적합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나선형 모델의 개발 절차를 보면 먼저 목표 설정을 하고 위험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현하고요. 구현 결과를 테스트한 다음에 고객 평가를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능화할 수 있는지 성능 검토, 기능 검토하는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할지 말지를 결정하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젝트 단계마다 단계별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특정 목표를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이클을 돌리고 다음 사이클을 진행하면서 이 목표를 변경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 고객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위험사항에 대해서 추출을 해놓죠.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이런 위험 분석 단계의 목적은 위험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뜻에서 위험 분석 단계가 추가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구현 및 테스트 단계가 있었죠. 위험 분석이 완료가 되면 구축하려는 시스템과 개발 환경에 맞는 개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구현을 합니다. 자, 이래서 구현했어요. 그러면 테스트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인수인계를 해서 고객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보통 2단계에서 인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만족 결과에 따라서 추가 반복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이 만족한다고 하면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이 반복되는 이 루틴을 사이클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나선형 모델의 특징은 장점을 살펴보면 위험 관리로 인해 위험성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보다 상세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완성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품질이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프로젝트 기간이 길고요. 그 다음에 반복 단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죠. 위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위험 관리 전문가가 필요해집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 요약해 보면 폭포스 모델의 개발 단계는 계획 단계,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테스트 단계,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단계로 구성됩니다. 소프트웨어 특징으로는 논리성, 개발성, 비마모성, 유연성, 유형성, 그리고 상품성과 견고성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폭포스 모델의 장점은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델이 풍부히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이해하기 쉽고요. 현재 단계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쉽습니다. 문서나 또는 산출물을 관리하고 적용하기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의 각 단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단계가 끝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들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현재도 대부분의 개발 프로젝트가 이 폭포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병행 작업이 안 된다라든지 피드백에 대한 반복 단계가 어렵다라든지 테스트 단계에서
만약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것을 대응해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프로토타입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용자 중심의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했죠. 고객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 고객과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은 5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략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수요자죠. 수요자가 요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요구사항,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개선사항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품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자, 나선형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서 위험 분석 단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단계를 반복 수행해 나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위험 부담이 큰 대형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